안녕하세요. 이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어난 곳이 전남 순천. 그때는 시가 아니고 시골이어서 승주군 황전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78세, 집 나이로는 80입니다. 제 행제가는 2남 1녀, 제가 막내이고 형님, 그 다음이 누나, 제가 막내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항상 그 당시에는 제일 힘든 것이 먹는 거. 그래서 쌀이 없고 보리밥이라도 해 먹으면 아주 큰 다행인데 그 보리자차도 없어가지고 산에서 나물 뜯어와서 그런 거 하고 밀가루하고 버물러서 쑥버무리 이런 거 먹고 자라서 엄마는 항상 조금이라도 쌀이 있으면 밥을 풀 때 쌀 있는 쪽을 나한테 많이 주고 엄마의 사랑이 깊게 받아와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시골 모습은 한 70가구 정도 되는데 몇 가구씩 거리가 떨어져서 집 앞에는 도로가 나져 있고 지금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과 우리 사는 데가 뭐 그렇게 냇물이 흐르고 민물고기도 많이 잡아서 해 먹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랬습니다. 네, 초중고 시절이라 그러면 초등학교는 우리 집에서 약 한 4km 떨어진 데서 도보로 학교를 6년 동안 다녔고 6년 동안 다닌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염두가 없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집안일 돕고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쌀농사 짓는데 거기 가서 또 뭐 심는 데도 가서 도와주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있던 그 강의록 있습니다. 1년에 한 권 나오는 거 서울 강의록이라고 기억되는데 그걸 사서 보고 공부를 했고 순천시에까지 가서 참고서 각 9과목의 참고서를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봐야죠. 고등학교 가려면 검정고시를 보는데 그때 당시에 과목 합격증이 나왔어요. 국어만 60점 이상이면 국어 한 과목만 합격했다고 통지가 오고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봤는데 다 과목 합격을 받았는데 음악을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음악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는가. 음악이 한 과목 떨어졌는데 우리 집에서 한 4km 그러니까 국민학교 있는 곳 옆에 황전역이 있었는데 역장 아드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셨다 하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무과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쌀을 2말 정도 머리에 지고 역장 아들 6일줄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상의를 했는데 그 합격증을 가져와라. 음악은 안 됐어도 가져와라 해서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면접을 하고 충분히 갈 수가 있겠다. 자기가 교문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음악이 안 됐다라도 공립은 안 될지 모르지만 사립은 된다. 그러면 내가 학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걱정이었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 곳을 찾아서 직장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시험을 봤더니 상당히 잘 나왔다 그래요. 전체에서 한 4등 정도 했다고 그래서 영어 시험을 잘 봤는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힘이 났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는 화학실 그때 화학실 선생님이 장신범 선생님이셨는데 장신범 선생이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화학실에서 근무하면서 어시스트 조교로 지금 같으면 조교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화학실에 또 문 닫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한 달에 그때 봉급이 500원? 500원이었고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자취방도 1년에 500원. 그때 돈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화학실을 문 닫는다고 할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학교 다녔느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문사 수금하러 다닌 데가 있습니다. 신문 배달이 아니고 수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각각 호호 방문해서 신문값을 받아서 회사에다 신문사에다가 하고 그런 일을 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경야독, 요새로 하면 주경야독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육일준 선생님이라고 기억나는데 육일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사학과 나왔던가 그래서 제 은인은 육일준 선생님 이게 항상 기억이 남고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이 나면 고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첫 직업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골에서 뭘 할 수도 없고 집안일도 없고 나무하러 다니고 지게지고 벼 나르고 하다가 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집에 있는 신문이 하나 헌신문이 돌아다니길래 그걸 보고 공군 하사관을 모집한다. 그 뉴스를 보고 가면 무슨 혜택이 있나 했더니 공군에 들어오면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또 대학도 다니게 공군에서는 해준다. 그래서 공군에 입대를 하려고 3시간, 4시간을 비포장도로를 버스를 타고 가서 강주까지 가서 병무청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서 봐서 시험에 합격하고 당시에 제가 잘 모르지만 영어를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영어 시험을 제일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기본 군사 훈련, 그 다음에 특기 교육, 영어 교육, 이걸 또 공군에서 영어 교육을 또 시킵니다. 우리가 항공관제 특기인데 항공관제는 IQ 검사, 정밀 신체 검사, 영어 점수, 이게 잘 나와야 그때는 공군에 들어가기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군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모든 서류, 책자, 교본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잘하면 공군에 들어가기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패스해서 항공관제탑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33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는 이남 일녀인데 다들 학교를 대학을 잘 마쳐서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잘 크고 시집장가 보내서 결혼 생활 잘 하고 있고 애기도 손자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제 처와 자식들인데 자식들한테는 항상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한번 정했으면은 약간 끈기가 있게 살아라. 인생이 살다 보면 가다 보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언덕도 있는데 참고 끝까지 해나가면은 평야가 보이고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희 처는한테는 지금까지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못했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순태 여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살다 보면 아주 나쁜 일, 안 좋은 일 또는 좋은 일이 계속 자기한테 다가더라도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면서 상대방은 나하고 항상 같은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대화했을 때도 항상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고 나라는 존재를 조금 지우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했으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 살다 보면 고민사항도 많은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참 깎아보고 밤에 잠은 안 오고 이럴 때는 해봤자 아침에 뜬 눈으로 나와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해결 방안이 4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방안 중 하나, 둘을 줄여서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하고 그게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분석해서 나쁜 점은 감수를 하고 그 일로 해결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